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에서 뉴스 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퓨터도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겠죠.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사용할 사전이 필요할 겁니다. 렉시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서 사용하는 모든 어휘를 말하죠. 지구에 사람이라는 생물체가 있는데 이 생물체가 사용하는 어휘들이 있을 겁니다. 컴퓨터는 모르죠. 컴퓨터에게 사람이 쓰는 단어들을 알려주는 사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렉시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국가별로, 인종별로 쓰는 언어가 다를 겁니다. 그런 특정 언어에 해당하는 어휘 목록을 말하죠. 한마디로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단어를 뜻하는 영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먼저 word는 개별적인 단어를 뜻합니다. car, get, because 등이 모두 단어, word죠. 그리고 vocabulary는 개별적인 단어 하나가 아니라 개별적인 단어를 모두 모은 모든 단어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단어, word의 집합체죠. 단어가 아니라 어휘라고 번역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친숙한 영어 표현들이죠. 그런데 도대체 렉시컨은 무엇인가? vocabulary처럼 모든 분야의 어휘가 아니라 특정 분야의 어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분야라는 특정 분야의 어휘를 지칭할 때 렉시컨을 씁니다. 경제 분야의 어휘라고 쓰는 거죠. 그러므로 알파벳 순서로 사전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주로 자연어를 분석하고 어휘를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컴퓨터 분석에 사용되는 사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감성 분석을 하는데 많이 사용하죠.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텍스트블럭을 사용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 이전에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프롬프트 창을 띄웁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몰라도 보통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쓰면 설치가 됩니다. 예시를 참고하여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출력하면 안 되는군요. 텍스트 블럭 함수로 쏴줍니다. 결과로 폴라리티가 있는데요. 양극성을 뜻합니다. 찬티냐 안티냐 구분한다는 거죠. 좀 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어휘냐 부정적인 어휘냐 구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굿굿굿이라고 작성한 문장에는 플러스 0.799로 엄청난 찬티라고 구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글이라는 거죠. 그리고 뱃뱃뱃이라고 작성한 문장에는 마이너스 0.799로 엄청난 안티라고 구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글이라는 거죠. 이런 감성 분석을 통해 우리는 뉴스 기사가 긍정적인 뉴스 기사인지 부정적인 뉴스 기사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종토방에서도 특정 시점에 찬티가 많은지 안티가 많은지도 분석해낼 수 있겠죠. 이번엔 좀 더 긴 글을 다뤄보겠습니다. polarity는 마이너스 0.15로 중립에 가까우나 조금 부정적인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앞선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고 정립해 놓은 감성 분석 사전이 있습니다. 그냥 가져다가 쓰면 곧장 뉴스 기사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편하죠. 이걸 활용해서 뉴스 기사와 주가 데이터의 관계를 분석하면 됩니다. 이 머신러닝 논문에서도 뉴스와 주가를 사용해서 분석했습니다. 저자들은 데이터를 텍서너마이즈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classify, 분류했다는 뜻입니다. 뉴스 데이터와 주가 데이터로 구분해서 각각 준비했다는 것이죠.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크게 뉴스와 주가만 가지고 예측을 했더니 결과가 잘 나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텍서너미는 생물학, 바이올로지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분류학이라고 말하는데요. 생물의 분류 체계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학의 한 분과입니다. 생물학에서는 진화 계통에 따라 배열하는 분류학이 발달해 왔습니다. 한 번씩은 종, 속, 과, 목, 강, 문 이런 복잡한 분류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 생명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내려옵니다. 역,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 중 누군가는 이런 생물들을 분류하여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목적에서 탄생한 게 분류학이죠. 이런 분류학을 영어로 텍서너미라고 하고요. 동사로 사용해서 텍서너마이즈라고 씁니다. 데이터를 뉴스와 주가로 분류했다는 뜻이죠. 분류학에서는 근연도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근연도란 혈연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한 개의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입니다. 가까울수록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높겠죠. 명절에 가끔 보는 먼 친척보다 내 동생과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엄마와 나의 근연도는 얼마일까요? 나는 엄마와 아빠로부터 각각 유전자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나의 유전자의 절반은 아빠, 절반은 엄마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엄마의 유전자를 전부가 아니라 절반 정도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나의 근연도는 2분의 1입니다. 삼천포였는데 다시 논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뉴스 기사와 주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깨알 팁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뉴스 기사는 제목, 타이틀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왜? 본문, 컨텐츠에는 노이즈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뉴스 기사 제목은 핵심만 담습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에는 여러 가지 엑스트라 노이즈가 담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추가로 알려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지금 발생한 중요한 뉴스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보다 핵심만 담긴 제목으로 주가를 예측하는 게 정확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이를 잘 응용하면 우리가 실제로 매매할 때도 본문 내용을 읽기보다 제목만 읽고 매매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정보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머신러닝을 돌릴 때 제목만 가져다 쓰면 된다. 본문을 분석할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더 간편하고 심지어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다른 하나는 매매할 때 본문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시가 급한데 본문 내용을 읽을 필요 없이 제목만 보고 호재인지 악재인지 판단해서 매수매도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을 지켜보다 보면 제목은 굉장한 호재이지만 본문 내용을 읽어보니 과장이 있다는 걸 안 적이 있는데요. 주가는 엄청나게 급등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런 현상이 제목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렉시컨과 감성 분석, 뉴스 제목이 머신러닝의 정확도를 높여준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